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2월 22일 주목하는 사실, 지난 1년간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 전부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상하이 지수만 지 혼자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중 경제전쟁, 즉 세계와 중공 간의 경제전쟁의 결과로 중공 경제와 중공 기업이 망가지는 징표 아닌지 더듬어 봤습니다. 1년간 대표적인 주가지수 상승률 그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23% 1등이고 일본, 유럽 전부 21% 이상 올랐고 대만도 18% 이상, 코스피는 꼴찌인데 그래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상해 종합지수만 마이너스 7.8%, 지 혼자 하락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거는 시장에서 추방된 열외자이기 때문에 저건 검토의 대상이 아예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상해 지수 1년, 5년, 30년 지수 추세 보시면은 저거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저 경제전쟁 저는 수십 년 진행되리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저 상해 지수 한 20년,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중공아, 니는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시진핑은 경제 말아먹은 마이너스 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이제 알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공이 발표하는 데이터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데이터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핵심 것 한두 개만 이렇게 정확하게 봐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 가령 FDI 데이터,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된 데이터, Foreign Direct Investment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 데이터인데 미국이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하는 데이터. 그래서 미국이 중공한테 수출한 것, 또 미국이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것, 요거 두 가지, 요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이제 보아왔던 것인데 업데이트해서 추세 다시 확인하고요. 그 의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FDI라는 거, 외국인이 중공에 직접 투자하는 돈의 규모, 요게 전년비 증감률, 요게 3년째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푹푹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추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년째 감소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3년 6월 금년 6월입니다. 요때 마이너스 2.7%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한 다음에 갈수록 마이너스 정도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11월에는 마이너스 10%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거 어젠가 그저께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020년 그 팬데믹 당시에 일시가 저렇게 마이너스 보였다가 바로 반등한 사건, 그 이후로 지금 최악이고요. 근데 추세가 지금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를 한번 보면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제외하면은 대략 한 25년 만에 지금 최악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 중에서 중공에 투자할 만한 나라나 기업이 어디입니까? 예? 한국, 미국, 일본, EU 이런 데 아닙니까? 예. 예? 다 지금 미국 친구들이죠. 그래서 미국 친구들 빼면 어디 있습니까? 중공에 투자할 만한 그런 국가들이 거의 없죠. 투자할 기업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한미일 EU 이런데 영국 이런 나라들이 캐나다 호주 다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중공에 계속 투자를 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중공 경제가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국가와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투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FDI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공에서 기업 활동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과 기술, 인재가 중공에 더 이상 유입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기술과 인재가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안 가면 기술도 막히고 사람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준공이 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에? 그런 상황이죠. 투자가 늘면은 투자 성수배만큼 소득이 늘죠. 그럼 일자리 늘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은 경제가 계속 이제 번영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성수배만큼 소득이 줄죠. 그럼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를 하려면은 생산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계속. 그게 지속적 경제 성장. 그 말은 지속적 생산 증가입니다. 그런데 생산 늘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스위치 늘리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생산이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팔려야 되잖아. 만든 거 팔아야 합니다. 팔려야 합니다. 어디다 팝니까?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시장에. 시장에 잘 팔리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수출입 증감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준공의 수출입 증감률입니다. 전년비가 그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주구장창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이거 여러 번 계속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미국의 준공에 대한 수출, 미국이 준공에서 사오는 거, 수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미국이 준공에 대해서 시장을 닫아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수입 시장을. 미국이 시장을 준공에서 닫아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준공에 수출한 거 하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거 요 추세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중공에 수출하는 것은 큰 변화 없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공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입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은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입 국가입니다. 미국이 수입 안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수출할 곳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공에 수입하는 거는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그 원천 데이터를 월별로 추세 고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린 건데 이게 지금 줄어든 정도가 최근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가공을 해서 연도별로 월 평균치를 산수를 해갖고 다시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23년 지금 10월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수입액 357억 불인데 이게 22년 평균 447억 불보다 대략 월 평균 90억 달러 줄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당시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지금 그냥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런 시기에도 무려 361억 달러나 수입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도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현상 유지는 고수하고 줄었다고요. 무려 90억 불이면 큰 액수잖아요. 월 평균 90억 불인데 그래서 현재 미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즉 미국이 지금 경제 불황이어서 그래서 수입 줄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 미국 소비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은 이전에 중공에서 사다 쓰던 거 중공 말고 다른 데서 사다 쓰고 있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중공 없어도 미국 경제 잘 돌아간다. 세계 경제도 문제없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미국은 중공과 엮인 거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무리 없이 즉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하겠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불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공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즉 미국 중공 경제가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세계가 잘 나가도 중공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전략적 목표 딱 설정을 하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 혼자 안 하죠. 저 아주 막강한 친구들하고 소곤소곤 하면서 같이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막아버렸다면은 한국, 일본, EU 등등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그 데이터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 아웃되면은 생존 못한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원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도 한번 보면은 저기 일본, EU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의 중공에 대한 수출, 또 한국이 중공에서 수입하는 거,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도 중공 의존 줄이는 거, 이게 확인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세하게 확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침 조금 전에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데이터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어제 21일 어제 발표되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건데, 이걸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12월 중순 수출입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거 가만히 보니까 보십시오. 한국 전체 수출 증감률은 이제 전년 동급이 플러스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0.4%이고요. 수입은 훨씬 더 큰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거 중공을 아웃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표에서 또 하나 그냥 그 이 중공 경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조선주 관련해서 그 15대 품목별로 수출입 증감률 그 위에 표시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선박 수출이 플러스 151%로 지금 압도적 1등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죠. 예, 뭐 내년에도 이런 게 더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 최근에 그 중공산 요소수 수입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중공이 한국향 요소수 수출 안 한다는데, 또 안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길들이려고 무역 보복하는 건지, 아니면 중공 내부 자기들 사정 때문인지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중공이 스스로 무덤 파는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차량용 요소수 용도가 뭐냐? 질소산화물, NOx 요거 제거하는 용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소 엔진 사용이 만약에 증가하면 할수록 차량용 요소수 수요는 급감하리라고 봅니다.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가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공이 수출 안 하겠다면 그러면 한국은 다른 곳에서 대체 수입 가속될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약간의 가격의 문제가 있지만 그 대체 불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한국이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한국이 생산한다고 할 때 한국이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지 아니면 인도나 베트남에서 생산할지, 이거는 이제 그 업자들이 가장 그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체 수단이 정립되고 나면은 중공은 요소수 시장에서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죠. 뭐 그만큼 중공 내 요소수 공장이 아웃되는 거고 생산 줄고 실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인도나 베트남이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를 사례로 본 것뿐인데,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중공 제재 앞으로 더 강화될까, 현상 유지만 할까, 완화될까? 셋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업, 플랫, 다운 셋 중에 하나인 것처럼 뭐 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거는 강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인데, 패권 전쟁인데 계속 강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재거리 발굴해서 계속 두들겨 팬다는 거죠. 웃으면서. 웃으면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언제까지 두들겨 팰 것인가? 두 가지 조건이 최소한 두 가지가 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공 경제 확실히 부사지고, 즉 중공 경제 병신 경제 만들어 뿌리고, 엔드 중공이 자유 중국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중공이 지금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경제전쟁 시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저
최소한 두 가지 조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중공이 현재와 같은 생각, 현재와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은 이 수십 년 계속 두들겨 패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 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실천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이콤과 엮이지 말아야겠죠. 중공 공산당, 엮이지 말아야죠. 가급적. 이미 엮인 거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콤 리스크 관리하는 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대만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일본 이런 데보다는 절반도 안 된다.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한국의 차이콤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다. 즉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과 너무 깊숙이 엮였다. 이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 줄여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공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롱 플레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숏 플레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숏 플레이. 그러니까 가령 상해지수 선물 매도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해지수 ETF 그 인버스 매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지금 숏 플레이 한다는 뜻이 뭡니까? 미국이 중공을 두드러져 패고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자들도 각자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 체력에 맞는 몽둥이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미국이 두드러져 팰 때 같이 두드러져 패야죠. 그래야지 챙기는 게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 챙길 수가 있습니다. 중공에 투자하겠다면 같이 두들겨 패야 한다는 겁니다. 두들겨 팬다는 게 숏플레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아니면은 롱플레이 할 겁니까? 그 말은 중공 편에 선다 이런 뜻인데 중공이 앞으로 더 잘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롱플레이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숏플레이 한다. 미국이 두들겨 팰 때 자기 몽둥이 들고 같이 두들겨 패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두들겨 패는 것에 동참하는 게 정답이다. 근거가 뭐겠습니까? 중공이 독자적으로 현재 국군이 쇠하는 거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찌르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다고 보고요. 미국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